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아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이라면 정말 두 귀가 번쩍 뛸 만한 소식입니다. 바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의학계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알던 무릎 수술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준비 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그 극심한 무릎 통증을 그냥 참기만 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계신 중년층 시청자분들이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100% 공감하실 겁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건 고사하고 평지 걷는 것조차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분명히 치료법이 있는데도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고통을 그저 묵묵히 정말 불필요하게 견디고만 계신단 말이죠. 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진짜 이유이자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아하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직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인공관절 해봤자 기껏해야 10년, 길어야 15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 너무 일찍 수술했다가 나중에 다 닳아버리면 어떡해? 하는 공포가 있는 거죠.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진짜 현실은 완전 다릅니다. 최신 의학 데이터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공관절 수명 무려 40년 이상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망설이시는지 첫 번째 섹션, 망설임의 진짜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수술을 미루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바로 재수술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포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워낙 큰 결심이 필요한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 훨씬 더 들어서 기력도 다 떨어졌을 때 이 힘든 수술을 또 해야 한다? 와, 이건 사실 누구라도 정말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죠.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 막막함, 너무나도 당연하고 100번 이해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요, 여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순이 하나 숨어 있어요. 사실 요즘 최신의 약 기술로는 일어날 확률조차 극히 희박한 그 미래의 재수술 걱정 때문에 환자분들이 당장 오늘 겪고 있는 이 끔찍한 통증을 끝낼 기회를 하염없이 미루고만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당장의 소중한 일상을 갉아먹고 있는 셈인 거죠. 이런 걱정 이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섹션, 인공관절 40년 시대의 개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40년이라는 숫자,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확실하고 권위 있는 실제 데이터거든요. 2024년에 발표된 최신 장기 추정 논문들, 그리고 2025년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정형의학회, 줄여서 AAOS라고 하죠. 여기서 공유된 아주 획기적인 데이터들이 바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 최신 연구들이 어떤 놀라운 숫자를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압도적인 통계 수치 한번 보시죠. 무려 70%입니다. 그것도 55세 미만의, 그러니까 비교적 젊고 밖에서 활동도 많이 하는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70%가요. 수술 후 40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도 단 한 번의 재수술 없이 인공관절을 아주 멀쩡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젊을 때 수술해도 그냥 평생 쓴다는 얘기죠. 여기에 더 확실하게 세기를 박아줄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환자가 수술 후에 인공관절이 닳아서 재수술을 받게 될 확률보다요, 수명을 다해서 자연사할 확률이 무려 3배에서 4배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서 한 번 제대로 수술 받아두면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 관절을 교체할 일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그 정도로 믿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수명을 넘어서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섹션, 수술 그 이후의 삶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 수술이 성공적이었다 아니다를 평가할 때 관절 수명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환자가 얼마나 활기차게 살아가는가잖아요. 이걸 아주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테그너 돈 지수라는 겁니다. 이 지표를 보면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얼마나 일상을 잘 즐기고 계신지 딱 알 수 있거든요. 결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수술 전에는 평균 1.5점에 불과했던 이 활동 지수가 수술하고 40년이나 지났는데 오히려 2.7점으로 확 뛰어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1.5점은 사실 집에서 걷는 것조차 버거운 수준이거든요. 근데 2.7점은 바깥 활동도 하고 일상생활을 아주 활발하게 즐기신다는 뜻입니다. 환자분들이 단순히 40년을 버틴 게 아니라 예전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완벽하게 증명된 셈이죠. 진짜 수술 후의 삶의 질이 180도 달라집니다. 맨날 아픈 무릎 부여잡고 소파에만 앉아 계시던 분들이 이제는 동네 한 바퀴 산책도 다녀오시고 수영장도 가고 예전에 좋아하셨던 등산이나 레저 활동까지 다 다시 즐기시는 거예요. 단순히 안 아프고 생존하는 걸 넘어서 잃어버렸던 나의 빛나는 일상을 온전히 되찾는 것. 이게 바로 이 수술의 진짜 가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 섹션, 더 이상 통증을 참지 마세요입니다. 서울이왕병원 이승원 대표 원장님이 이 최신 데이터를 보고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쓸데없이 통증 참지 마시라는 겁니다. 근거도 없는 재수술 공포증에 갇혀서 고통 속에 살지 마시고 전문의랑 딱 상담해서 내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 시기를 빨리 결정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 사승연 무릎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변수들이 있긴 합니다. 환자분의 나이, 평소 활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관절에 무리를 주는 체중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의 수술 기법. 이 구체적인 조건들을 환자와 의사가 머리를 맞대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비해야만 가장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오지도 않은 저 멀리 있는 먼 미래의 재수술을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하면서 아까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 에너지를 모아서 지금 당장 내 무릎을 맡길 최고로 숙련된 전문의를 찾는 데 쓰셔야 합니다. 완벽하고 정확한 수술, 거기에 체계적인 사후 관리, 딱 이 두 가지만 결합되면 여러분의 40년 튼튼한 무릎 완성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폐기 처분된 지 옛날 옛적인 인공관절 15년 수명이라는 그 낡은 오해 때문에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고통 없고 활기찬 40년의 삶을 그냥 도둑맞고 계실 건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막연한 두려움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이제는 용기 내서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활기찬 일생을 되찾는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